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이게, 네. 마이크, 카메라를 제가 건드려 놔가지고요. 네. 자. 조수님, 수고하셨어요. 이경님. 이라고 하셨고요. 은하별님께서는 스텝이 없는 방송에 스텝 없습니다. 전부다님 크크크 그냥 웃지요라고 하셨고요. 구찌님 이경님이랑 결별 아 참네요. 자 젠파랑이님 박수 쳐주셨고요. 정춘기님 이경님 또 봬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광고를 제가 하지 말 걸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광고를 시작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래서 냅다 저는 먹기만 했습니다. 확실한 거는 일단 알은 되게 굵어요.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겠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웃고 떠들었던 첫 번째 주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좀 인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좀 진지한 모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내용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붙잡힌 그런 상황이 됐죠.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을 했습니다. 진술을 조작을 했죠.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을 목표로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증거와 진술을 조작을 했어요. 검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깨닫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건지. 검사가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멀쩡한 진술을 조작을 했습니다. 깡패 출신 기업가 회유 협박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만들어냈죠. 자, 그 과정에서 연어회 파티라는 걸 합니다. 감옥에 갇힌 재소자한테 연어회, 술, 불고기 이런 호화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너 우리가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풀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10년, 100년 계속 처벌을 받게 하겠다. 감옥에 갇혀 있도록 만들겠다. 라고 협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진술을 조작해서 그 조작된 진술을 가지고 이화영한테 가서 자, 니도 여기에 동참해라. 그러면은 풀어줄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목표는 이재명을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검사가 그 짓을 했다고. 이게 사람 새끼야? 아니 이게 검사야? 이건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민 오리발 판사가 그냥 넘어가 줬죠. 받아줬죠. 그 판사가 누굽니까? 신진우 판사죠. 그 검사가 누굽니까? 박상용 검사죠.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도 판사와 검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한 놈은 속이고 한 놈은 속아주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 이화영이 나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측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김광kim 변호사 거의 맨몸으로 검찰과 맞짱을 뜨고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이화영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 또 나왔습니다. 진술도 나왔고 물증도 나왔습니다. 연어회 파티가 존재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는가 하면은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은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 조작을 하려고 돈을 주고 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의 국정원 정보 보고도 나왔습니다. 이미 있었던 자료와 비슷합니다만 새로운 증거입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출처가 달라요.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 상황이 계속 이 상황을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이대로만 법원에서 이 증거들을 인정해 준다면 이화영 부지사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수원지검의 연합회 파티 의혹, 입증할 추가 증거 또 나왔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희망이 보입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존의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당연하지. 무죄였단 말이야. 무죄였는데 그 김성태라는 깡패 출신의 그 기업가인지 뭔지 걔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회유해서 가짜 거짓 진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화영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를 추가 기소한 상태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법 적용만 바꿔가지고 이화영을 또 기소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 참 찾기 힘들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대한민국 검찰이 개새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검찰은 보안 수사권 뭐건 할 자격이 없어. 왜? 진실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누명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까지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화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재명을 그렇게 만들려다가 결국 실패했죠. 그런데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국민들의 피해가 온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확 그냥 그 주디를 그냥 돌멩이로 내리 찍어 붓더라가. 아우 진짜. 아휴. 네. 최소한의 기본이 안 된 자들 아닙니까? 이게 검찰입니다. 검사가 법조인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답지도 않잖아. 이것들이 인간이야? 이것들이 인간이냐고요? 이거요, 동네 양아치도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검사라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 동네 양아치도 안 하는 이런 개풀 뜯어먹는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이러고도 지들이 인간이냐고요. 자, 이화영 부지사 최근까지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면 복권에서 제외되면서 각종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새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재심 청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심 청구는 뭐냐? 기존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 기존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쏟아지고 있죠. 이미 나와 있었는데 신진우 판사라는 놈이 무시했고 이제 거기 동일한 주제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진술이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지인이죠.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 의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있는데요. 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검찰의 이 조작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상윤 씨의 부하이죠.
KH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나도 검찰청 술파티 여기 불려간 적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검찰청에서 술파티, 연호회 파티가 있었는데 나도 그 자리에 불려갔었다. 그리고 나도 그 술파티 참석했었다. 나도 얻어먹어봤다. 아니 나도 사줘봤다. 25만 원짜리였답니다. 야, 감옥 밖에 있어도 25만 원짜리 얻어먹기 힘든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25만 원짜리 일식을 얻어먹었다. 와, 25만 원짜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와, 놀랍네요. 회 초밥과 회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도시락이 들어갔다는데 이게 25만 원짜리래. 도대체 25, 도시락 하나가 25만 원이나 한다고? 자, 그 회 도시락을 만들어줬다는 데가 논현동에 있는 어도라는 데입니다. 자, 사장님 이름이 배정철 씨래. 배정철 씨는 자기네 가게에서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만 뭐가 나왔다고? 예, 확실한 증거가 나왔죠. 확실한 증거란 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김광민 변호사와 민주당에서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자,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술파티로 진술해유한 검찰의 조작수사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부지사의 변호인이 최초 제기한 연어술파티 등 의혹은 2023년 6월 8월입니다. 다만 검찰이 검찰청에서 김성태에게 술 접대를 한 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의심되었지만 구체적 증거를 당시에는 확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쌍방울과 쌍둥이와 같은 기업인 KH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KH 강원개발의 부회장을 역임한 조경식은 2023년 6월에서 8월에 이루어진 연어 술파티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청에서 술파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2023년 11월, 12월 이루어진 술파티 중 3차례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였다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경식 전 부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입니다. 조경식 전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2023년 11월 중순경 둘째 주 금요일 회 초밥 도시락 17인분, 그리고 2023년 11월 말경 넷째 주 금요일인 회 초밥 도시락 25인분,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 회 초밥 도시락 68인분을 수원지검에 반입해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회는 강남 소재 어도라는 횟집에 주문하였으며 8만 원짜리 초밥 도시락과 별도 회 세트를 추가해 1인분에 25만 원짜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쌍방울 그룹의 박상민 이사가 주문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같은 그룹 박상웅 이사가 수원지검에 배달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구체적 장소는 검찰청 내 민원인 대기실, 소위 변호인 접견실이며 박상용 검사 조사실이 위치한 13층으로 추정됩니다. 술판은 검찰청 직원 퇴근 시간 이후인 19시부터 시작하여 대략 21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도시락이 수십 인분씩 주문된 것은 1313호실 직원뿐만 아니라 야근 중이던 13층 다른 검사실 구성원, 김성태 등과 함께 출정 나온 교도관, 심지어 수원구치소 당직 근무자 것까지
챙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술판은 매우 치밀하게 벌어졌는데 수원지검 출입자 기록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1313호실 직원들이 출입구에 내려와 조경식 등 쌍방울 그룹 인원을 출입 절차 없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어도 대표 배정철 씨의 핸드폰에 주문 내역이 모두 남아있을 것이며 심지어 회를 담은 도시락 용기가 너무 많이 나와 당시 수원지검 청소미화원까지 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검찰청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일시간주에 술판을 벌인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대북 송금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가 해당 피고인 김성태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어도의 매출 장부, 배정철 대표의 휴대폰, 당시 당직자였던 수원구치소 교도관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이 제기한 의혹과 조경식 전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조직폭력, 사채업 출신 기업인을 회유하여 거짓 진술을 받아낸 시대의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그 조작의 목적이 제1야당 대표였다는 점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하여 사건을 조작한 엽기적인 정치조작 수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조작을 통해 기소했던 모든 사건이 위법한 수사에 의한 불법 기소였음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특검 또는 김성태의 위증에 대한 조사가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내용 잘 들으셨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찰청 술파티,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김성태를 비롯해서 이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에게 억지, 가짜, 거짓말 증언을 받아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술파티, 검찰청에서 피고인, 피의자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술파티, 연어회 파티가 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투입되었던, 그 자리에 공급되었던 음식은 25만원짜리 회 초밥 도시락이었다. 25만원짜리였대요. 와우! 여러분, 저는 25만원짜리 도시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비싸다고 알고 있는 도시락 25,000원짜리였어요. 자, 어떤 분은 나 10만원짜리도 보기는 봤어 라고 합니다만, 글쎄 10만원짜리도 사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한우를 먹어도 10만원이 먹으면 꽤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1인분은 충분히 넘어갑니다. 근데 회로 25만원짜리가 나왔다? 참. 자, 이 진술을 한 사람은 KH그룹의 부회장이라고 하는 조성식 씨입니다. 조성식 씨가 나도 검찰청에 불려갔었고 나도 검찰청에서 이런 술파티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몇 차례는 내가 참석한 것도 있다. 그리고 1인당 25만원 상당의 고급 도시락 그리고 술까지 제공되었다. 이 얘기가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조성식 씨,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핵심적인 주제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성식 씨의 연어 술파티, 25만원짜리 연어 술파티 사건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수원지검의 연어 술파티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같은 박상용 검사실에서 진행됐고 똑같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공개되는 것과는 별개의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어 술파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서너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진행이 됐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진우 판사가 희한한 논리를 내세우죠. 수원지검 근처에 있는 식당만 살펴보라. 그런데 술파티 할 거고 연어 회파티를 할 건데 검찰청 밖에서 음식이 공급되는데 굳이 수원지검 근처에서 사드렸으리라는 보장 없죠. 조성식 씨의 설명은 강남에 있는, 정확히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배정철의 어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왔대. 자, 지금까지 검찰은 혹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이 연어회를 먹었다고 하는 그날에 수원지검 근처에서는 구매한 흔적이 없네? 라는 이유로 이화영의 진술을 배척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수원지검이 아니라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사서 공급한 게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검찰과 판사가 이화영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허점을 찾아내어 가지고 베베 꼬았던 그 부분이 실제로는 어떤 일이었는지 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당시 조성식 씨에 따르면은요, 2023년 11월과 11월 중순, 11월 말, 그리고 2023년 크리스마스 전주 각각 초밥 도시락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배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날 그 신문 장소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 심지어는 그 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도시락을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자, 17인분, 25인분, 68인분.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쌍방울에 법인카드가 사용된 기록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물건을 판매한 식당 주인이 맞는지 아닌지 설명을 해야겠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식당 주인하고 검사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단골이라든지 기타 그 이상의 관계인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식당 주인이 검사들한테 해가 갈 수 있는 진술을 잘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검이 발동되어야겠죠. 자, 저는 이 대북송금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송금 특검은 단순히 대북송금 특검이 아니라 검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어떻게 엄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누명을 씌웠는지, 그 박상용 검사가 똥검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박상용이가 어떻게 생사람을 잡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현재 일식집 사장은 도시락을 배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2019년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은 어도에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86만원, 138만원, 55만원, 99만원 등등이죠. 자,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쌍방울에 직접 현금이 송금이 됐을 수도 있죠. 다른 방식으로 지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시킨다면 더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도라는 일식집과 관련된 증거였습니다. KH그룹 부회장인 조성식 씨가 나도 검찰청에 불려갔는데 나도 4번 정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회 파티, 이 술 파티에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자, 이 진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릴 사건은 증거는 물증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자료 하나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그러니까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하고 북한이 짜고 주가 조작을 하려 했던 것이고, 그 주가 조작의 대가로 100억 원 정도가 북한으로 건너갔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국정원에서 당시 쌍방울과 북한 사이에 이런 희한한 주가 조작이라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보 보고로 남깁니다. 그 정보 보고가 이번에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현재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국회에도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요, 당시 쌍방울이 북한의 노동자들을 쌍방울의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했었다라는 정황까지 나옵니다. 고용을 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월급을 줬을 거 아닙니까? 월급을 주려면 그만한 돈이 북한으로 송금돼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쌍방울이 북한에 보냈던 돈은 주가 조작의 대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쌍방울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준비 자금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의 방북 자금으로 둔갑을 한 거죠. 둔갑을 시킨 것은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을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그 개떡 같은 범죄 행위, 그 범죄 행위에 박상용 같은 저 개새끼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들의 야욕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야욕을 우리가 전 세계에 이 만천하에 까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찔끔찔끔 폭로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특검 같은 기구의 창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의 첩보가 실제로 국정원 안에 있었고, 국정원이 관련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근거 자료들이 박선원 의원에 의해서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료는 지금까지 이미 알려져 있던 국정원 비밀 보고서와는 별개입니다. 국정원 비밀 보고서와 별개로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지금 이게 땡땡땡땡 조엄결 계획 어쩌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이고요. 이거 외에 추가로 나온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은 국정원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증거 자료들인데, 이 증거 자료에도 북한하고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외에 추가로 또 다른 자료가 나왔다는 거죠. 자, 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조선일보하고요, 설머시기 변호사는 당시 국정원에서 제출한 이 자료들이 대북 송금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그때부터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국정원에서 나온 진술, 국정원에서 나온 증거는 뭐? 이재명한테 유리한 내용들이었어요. 북한에 간 돈은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과 쌍방울의 뒷거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돈이었다라는 내용이 국정원 문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조선일보는 도대체 뭘 보고 그런 헛소리를 한 거죠? 검사 새끼가 던져주는 개소리를 받아 먹고서는 똥을 싸 갈긴 겁니다. 그리고 그 설머식인가 하는 변호사 똑같은 놈이지. 아니, 더한 새끼지. 지는 봤잖아. 당시 이 재판은 비공개였기 때문에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모르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설머식인가 하는 변호사는 자기가 현장 가서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예, 지금도 이 사람, 그 사람은 그 설머신기하는 변호사가 이재명 죽이기 하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 뭐 지금 저 종편에 막 나오고 하대요. 아우 개새끼. 그런 것도 변호사라고 진짜 아유 씨. 자, 아무튼 박선원 의원이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는 증거는 기존에 있던 증거, 그 국정원 문서하고는 별개의 또 다른 새로운 증거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증거들이랑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이미 다 나온 거죠. 자,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 가지 증거가 새로 추가되었다. 기존에도 이미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알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해 왔는데 그 외에 추가로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KH그룹 부회장 조성식 씨의 진술 증거, 나도 술 파티에 참여했다라는 내용 하나와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을 통해서 확보했다라는 국정원의 내부 문건, 그러니까 북한하고 쌍방울이 서로 짜고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 있던 증거 자료들과는 별개의 새로운 추가 자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달리 말하자면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한 기존의 우리나라 법조계와 검찰이 멀쩡한 생사람 하나를 잡았다. 이거는 검찰이 아니라 무슨 범죄 집단, 사기꾼 집단이라고 해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우리 감옥에 끌려가는 신진우와 사형대에 오르는 박상용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